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오늘의 북 리뷰는 황농문 교수님의 이 몰입이라는 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학창시절 경험을 시작으로 한번 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시험을 위해서 4시간만 자고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 봤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의 성공과 실패가 내가 4시간을 잤느냐를 실천했느냐 하지 못했냐로 판가름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부에 대한 실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4시간보다 조금 더 잤다, 내가 5시간을 잤다, 혹은 6시간을 잤다, 이러면 그날 하루를 실패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계발 서적을 보고 100일 동안 내가 원하는 소원 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100일 동안 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 것과 같죠. 오늘 하루 내가 이 100일 쓰기를 못했다, 100번을 다 못 썼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막 무기력해지고 아주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정작 원하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작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입시시험의 결과거나 아니면 내가 원한 성공이 목표일 텐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목표에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죠. 4시간 자야 돼, 아니면 100일 동안 쓰는 걸 써야 돼. 그러니까 목표가 4시간 자기와 100번 쓰기 같은 쓰기가 목표가 되어서 하루의 성공과 실패가 이것 때문에 판가름이 나고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좌절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는 무기력함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하루 이틀 이런 무기력함이 계속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자는 그것이 바로 몰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집중해서 생각하라. 우리가 아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몰입이라고 합니다.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때 계속 그 생각만 했다라는 답을 했다 그러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혼다의 혼다 소이치로 같은 기업인들도 몰입을 통해 기업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워린 버핏이 설립한 회사 버크셔의 한 직원이 워린 버핏은 하루 24시간 동안 버크셔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할 정도죠. 결국 몰입이 말하는 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몰입을 할까요? 책의 내용을 한번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도적으로 생각하라. 이 자연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엔트로피라는 뜻은 무질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자연이, 이 집중이 풀리면서 무질서해져 가는 과정이 자연의 어떤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말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잉크를 우리가 물에 톡 떨어뜨렸을 때 이 검은색의 집중된 잉크라는 물질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연하게 쫙 번져나가는 거. 이 사람의 몸이 단단하게 뭉쳐있다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 땅속에서 분해돼 나가는 거. 나무의 과일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삶의 궁극적인 법칙이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확률이 높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 이 어떤 자극적인 정보와 쉬운 습관을 통해 내리막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자연스럽게 높은 확률 쪽으로 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높은 확률의 생각과 행동은 바로 이 자극적인 정보와 쉬운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책을 읽기 위해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핸드폰에서 쇼츠나 자극적인 기사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그냥 핸드폰이 주는 더 자극적인 정보를 보고만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높은 확률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행동하는 정보의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시냅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에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이 정보와 감정들이 시냅스의 배선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냅스의 배선이 바로 나라고 합니다. 시냅스 배선은 뇌의 장기 기억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보고 들은 막대한 양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마치 대도서관 같은 곳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무의식에 해당한다고 하죠. 이러한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이 다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쉽고 자극적인 정보를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뇌에 저장되고, 이것이 나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이 나의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연적인 법칙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는 자극이 큰 내용을 계속 의식하게 되어 있죠. 내가 의식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극으로 채워버리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식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에 포인트를 딱 맞춰서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 계속 생각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의식을 통제하는 집중력, 즉 몰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이 의식의 내용을 보고 이 장기 기억에서 해답을 꺼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리던 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명확하고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어려워야 한다. 그리고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절실해야 한다. 절실한 목표는 집중하기가 쉽죠. 그리고 명확한 목표는 선명하게 이미지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내가 생각해도 이게 되는 건가? 주변에서도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라는 정도로 어려운 목표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괜히 입 밖으로 꺼내기 좀 머쓱한 것이 실제로는 몰입을 통해 해답을 얻어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에이, 내가 원한 건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어려운 목표가 바로 내게 있어 가장 가치 있고 원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선택을 해온 우리 삶에 어려운 목표는 스스로 확신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하게 되죠. 내가 그럼 진짜 원하는 가치로운 삶은 뭐지? 메비우스의 띠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목표가 진정 원하는 가치로운 삶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에 명확해지면 나중에 절실해집니다. 저자는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이미 이것을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 의식이 평소에 나를 이룬 이 삶의 습관, 이 습관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에 한계라는 벽을 딱 만들어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한계라는 벽에 탁 부딪히면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처음부터 이 시작도 못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절실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얻으면 내 삶이 완전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불신이 있죠. 내가 이 정도까지 원하는 게 맞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점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자연스럽게 잡생각이 몰려와서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의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자. 계속 생각하자. 평소였으면 이쯤 포기하고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무기력하게 빠졌겠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나는 답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루, 이틀, 며칠이 이어지죠. 이때 우리 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지?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몸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해결책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돌입하죠. 그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합니다. 뇌가 몰입에 들어가면 두뇌 활동이 극대화되고 빠른 속도로 사고력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짠 하고 해답이 튀어나옵니다. 결국 내가 평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몰입의 핵심은 어려운 문제를 오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몰입을 통해 해결을 하는 쾌감을 느끼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 뇌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몰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세 번째,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 중에 가장 편안한 곳을 한번 찾아봅니다. 소파도 좋고 침대도 좋겠죠. 내 몸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마치 명상을 하듯 느긋하게 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빵 하면 탁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달릴 것이기 때문에 느긋하고 여유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끊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자꾸만 잡생각이 들어오고 편안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좀 좀이 쑤실 수 있습니다. 몰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으면 더욱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휴대폰의 쇼츠나 영상들의 이 자극적인 도파민이 넘쳐나는 유혹의 시대에는 우리가 느긋하게 오랫동안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자는 슬로우 싱킹, 천천히 생각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아주 천천히 생각하는 것. 이렇게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생각하다가 졸음이 와서 선잠이 들면 내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내가 목표에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악 장애물 스키 선수가 이 산에 경사를 내려오는데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무들을 피해서 내려올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길을 보고 온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주변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나 있는 길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바로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순간 나무들이라는 장애물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장애물들로 힘들고 괴롭다면 마치 이 산악 스키 선수들처럼 내가 길에서 눈을 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몰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해답을 위해 천천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네 번째, 드디어 꿈에서도 나온다. 불교의 참선에는 이 숙면일여의 경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님들이 화두를 붙잡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참선에 든 이 수도승들이 어느 순간 잠에 들어서도 그 화두가 지속되는 경지가 나타나죠. 바로 그 경지를 숙면일여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몰입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불교의 숙면일여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실제로 사람이 잠에 들면 우리 뇌가 이 천재의 뇌가 된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 뇌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보고 듣는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단기 기억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때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겪는 경험의 이 정보들에 대한 단기 기억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따로 저장하게 되죠.
매일매일 이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따로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륵 잠자리에 들게 되면 낮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던 전두엽의 활성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우리 뇌의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는 거죠. 깨어있는 동안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장기 기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답이라는 걸 인출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 해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서나 계속 의식이 이어지면 꿈을 통해 장기 기억은 그 해답을 내어놓고 우리는 잠을 자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동안 그 생각을 끊이지 않고 하다가 잠이 들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꿈속에서도 그 생각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서 잠에서 깨어나면 얼른 해답을 공책에 적어보는 거죠. 자, 결국 5번째로 워크하드에서 싱크하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죠. 다만 열심히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의지력, 노력, 열심히 하다가 무기력이 옵니다. 몸에 힘을 좀 빼고 가장 편안하게 생각을 하라.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반드시 내게 나타난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몰입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클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집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노력하고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자가 말한 자신의 수험생 시절 경험에 이미 답이 있는 것 같죠. 원래 목표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입시에 성공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4시간 자기가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4시간 이상 자는 날은 불안과 자책을 하게 되죠. 결국 공부라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저 자신의 자기개발 패턴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100일 동안 100번 쓰기, 새벽에 일어나기,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하루라도 그러거나 늦게 일어나게 되면 불안해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기로 사고를 전환해 보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가장 인사이트를 느꼈던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념에 해당하는 생각나기로 내가 내 뇌의 주인인 상태가 아니다. 자신이 뇌의 주인이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생각하기를 해야 한다. 처음 말했던 내 삶의 주도권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책에는 몰입을 통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저자 본인도 몰입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해결해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까지 함께 읽으면 더욱 책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몰입 속의 여러 연구 자료와 성공 사례를 더욱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뇌의 주인이 되는 생각하기를 할 수 있기를 저 역시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우리 삶에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